네, 북한이 우리 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대화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전국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새해 처음으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원내 교섭단 제3당 대변인 모셨는데, 자, 첫 시간인 만큼 올해도 여전히 유익하고 좀 진실한 각 당의 입장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시청자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는데요. 남북 회담이 성사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이제 북측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9일 판문점 회담을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쎄요, 기대에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많이 좀 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 이제 오늘 답신이 왔고 예. 25개월 만에 지금 이제 막혔던 것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환영하고 특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 전 세계의 요청과 그다음에 저희 그 문재인 정부의 뜻에 화답된 거라고 보고 예.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성과를 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관계의 이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계기가 되고 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뭐 다른 당들하고 온도차는 좀 있어 보이던데. 예, 뭐 온도차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예. 다만 예. 남북 대화가 물꼬가 터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예. 당연히 평창 올림픽 성공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화의 제정이 될 뿐만 아니라 예. 나아가서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면 더 좋겠지요. 예. 다만 그동안에 뭐 북한의 행보를 봐서 과연 있는 그대로 봐줄 수가 있는가라는 예, 문제가 있는데 예. 오늘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지켜봐야 될 부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뭐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방점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우선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끼워 넣기 식으로 평창올림픽을 했는데 어쨌든 평창올림픽 협상이 잘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핵 우리가 원하는 핵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평창올림픽을 제안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국제 공조가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탈출구로서 그나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평창올림픽을 제안함으로써 어떤 물꼬를 트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뭐 미국과의 어떤 통미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는 현 대통령께서 실제로 그동안에 보여왔던 모습이 아닌 좀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좀 할 말은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협상에 임했을 때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평창올림픽도 당연히 목적이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 평화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할 말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북의 그 고위급 회담 수용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 역대 남북 대화에서 의제나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그 회담이 안 돼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의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지금 연기된 것을 자칫 북한이 잘못 해석을 해서 뭐 중지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에 회담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마음에 급급해서 혹시 끌려다니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남북 간의 대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회담이 됨으로 인해서 가까이에 있는 2월 9일 날이죠. 평창 그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세 분께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릴게요. 특히 민주당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런 회담 제안이랄지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된 모습이 오히려 그런 외교 관계 또 위안부 관련 합의 문제 저희 한번에 검토 보고서 나온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좀 이렇게 안개 속에 있었던 것이 서서히 거치면서 명료화됐을 때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적폐청산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이제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제시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거하고 적폐청산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투 트랙에 대한 그 신년의 입장을 밝히셨지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이 그 단절되는 과정에서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좀 밝혀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한 것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는 좀 그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평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야당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하는 것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비판할 것과 협력할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은 대통령도 물론 좋은 지지율도 갖고 야당이 역시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대목은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도발 국면에 특히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특히 외교 안보 쪽에 대해서 현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비판을 했고 또 칼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남북 대화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할 거고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근데 여기서 과연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물꼬를 트게 된 것도 사실은 며칠 동안은 답이 없다가 오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어젯밤에 통화를 통해서 남 훈련을 연기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연락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북한은 선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회담 뭐 누가 올지도 알 수 없지만 실제 회담에 갔을 때도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 그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예컨대 단순히 뭐 연기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중단이라든지 뭐 중단까지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중단까지 요구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요구들 제재 압박을 국제적인 공조를 깨트리는 그런 거라든지 혹시나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졌던 부분은 당연히 국제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연기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고 북한 정도 평창올림픽 참가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 가능한데 이제 부딪히는 접점이 이제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이 부분에서 북한이 과연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정부 여당에서 좀 저자세 제대로 할바를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왔던 거로 봐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잘 하는지.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바른정당과 지난번에 정강 문제, 그 강령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비교 정책 토론을 했었는데 글쎄요 안보 부분 특히 햇볕 정책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견이 있는데 통합 문제에 그걸 해소할 수 있을지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햇볕 정책은 기본적으로 강원 양면책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그 안보와 강력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화 협력을 해 나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11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 실험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재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햇볕 정책에 강경책을 쓰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대화가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예. 다소의 온건책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큰 틀에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 국면이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흔들림 없이 가되 사실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 일시적 대화가 지속될지 아니면 이걸로 끝날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바른정당과의 어떤 대북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예. 물론 세세하게 따져보면 아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당을 같이 할 만큼의 스펙트럼은 가능하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바른정당과의 안보 대북 관계, 그다음에 강령 문제 예. 크게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특히 뭐 햇볕 정책을 가지고 그 말로 얘기한다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햇볕 정책이 달빛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른바 강경책은 사라지고 온건책만 자꾸 얘기하면서 햇볕 정책이 온건책인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DJ의 햇볕 정책은 강원 양면책이고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강경책은 사라지고 온건책만 나와서 결국은 외국의 그 외신 기사로도 났습니다마는 문샤인이라고 네. 그 달빛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계 올림픽이 있다면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제 6.13 지방선거입니다. 세 분 대변인께 오셨기 때문에 또 올해 첫 시간이고 그래서요. 각 당의 전략과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석수까지 특히 17개 광역단체장에서 몇 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한 얘기들이 있고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만 어떤 목표와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 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는 그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성이 매우 밀착되어 있는 선거이고요. 지방 분권을 또 지방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이제 전국 선거로 실시된 지 이제 올해로서 이제 22년째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촛불 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지만 지방 권력이 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저희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이 저희가 한 번도 이제 제대로 지방 분권의 자치 영역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저희 당이 안 된 지역인데 예.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뒷받침하고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후보로 낸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를 하고요. 예. 물론 앞으로 기간이 꽤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양한 변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당면 과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그런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복지의 문제나 경제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이런 등에 있는 여러 이슈들을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가 잘 협력해서 예.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특히 영남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예.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그래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영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TK, PK 지역 쪽에 민주당 지난번 여론조사 보니까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예. 홍준표 대표도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뭐 인재 영입 작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자, 선거 전략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자만하지 않고 예.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나가는 방향으로 할 건데요. 뭐 크게 뭐 아주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크게 뭐 영역을 확대해서 진출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예. 대신에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래 아직까지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과거처럼 기존의 허니문 기간 동안에 한쪽 눈만 보고 적폐청산만 외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예. 국민들이 그게 그대로 안주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예. 국민의 성장, 국민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예. 어차피 보통 지방선거는 과거에서부터 중간평가성적인 성격이 있었고 실제로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현명하신데요. 하나의 정당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건전하고 대안 세력들을 키워주는 것이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탈퇴 환골 준비만 잘하면 적어도 큰 욕심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국민에게 적어도 국민의 절반의 세력은 살아있다라는 예. 차원에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현상 유지.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니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알고 있어요. 자, 국민의당은 글쎄요. 일단 통합이 먼저인데 통합신당을 이제 넣어가지고 가정을 해서 지지를 했더니 글쎄요. 물리적으로 합한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몇 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통합이 물론 전제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통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지금 민생과 안보, 미래를 위한 정당, 그리고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젊고 매력 있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통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합이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석이 아마 그 민주당 소속이고 6석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2석이 이제 바른정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17석이 거의 대부분이 1당 또는 2당이 지방정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정부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다음에 그 지방정부의 심판론. 그리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1년 좀 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간접적인 심판도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젊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많은 인재들이 사실은 그 통합신당으로 찾아올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그 인재들로 인해서 사실은 다음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그 대결 구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두 분께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바른정당 지금 뭐 대변인 없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탈당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에 9명 탈당한 이후에 좀 잠잠했는데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던데 글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통합이 이제 진척되고 속도를 좀 내면서 바른정당만 좀 이야기를 좀 바른정당 내에서 이제 일부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통합은 의석수를 가지고 하는 통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안보와 미래를 위한 정당이고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거고 젊고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수와 바른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50석입니다. 딱 50석인데 실제 통합이 완성됐을 때는 몇 석이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바른정당 내에서도 극히 일부가 좀 흔들리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열심히 또 유승민 대표가 설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남경필 지사가 또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일단 복당은 하겠지만 지방선거를 그 대신에 불출마 좀 해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쪽에서 한다면 다 복당을 받아주실 겁니까? 일단 뭐 대표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뜻을 존중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 당의 목적은 대표께서도 그런 말 하셨던 이유는 지방선거 승리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인재 영입 차원에서 어떤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 꼭 지방정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앙당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에서 좀 쉬었다가 중앙당 차원에서 해라라는 차원의 이야기였고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최종적인 당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홍 대표의 뭐 머릿속에 있는 지방선거 구도 속에 하나의 축은 맞는 것이 틀림없겠지만 꼭 곧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국태 정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는 조금 그래도 그 수위를 이렇게 뭐 무관심이랄까요?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까지 언급한 이유는 글쎄 연초에 그런 무슨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통합 작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은 뭐 그 기본적으로 정당이 철학과 가치와 노선을 함께하는 예. 것이어야 되는데 예. 스펙트럼이 너무 이제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저희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스펙트럼인 거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그 국민의당이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거죠. 네. 그 뭐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당으로 복당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또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이런 것인데 사실 그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인들은 꼭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예. 때문에 이제 나온 말씀인데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건데 또 뭐 정당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당 대표가 예. 코멘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일단은 뭐 저희랑도 한때는 같이 몸을 담았던 분들이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정책연대나 아니면 합종연행은 가능한데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정당이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렇게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좀 이렇게 우려 섞인 눈으로 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결과를 좀 지켜보죠. 그러면 네. 예, 어떻게 되는지. 예.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요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에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시민단체 공화국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던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판을 하실 만하다고 보시는가요? 뭐 당연히 시민단체 경력이라고 하는 게 예. 일단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한 것을 경력으로 봐야 될지 실제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상근이라든지 일하는 시간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등록이 되었다든지 비등록이라든지 사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대표 한 명만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실체적인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건데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 정부 여당이 본인들의 지지 계층들을 아마 공무원을 포섭으로 해서 지지 계층을 확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공무원을 뽑는 그 기준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철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회돼야 된다. 예. 자 국민의당 이야기 듣고 우리 민주당 이끌어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는 거죠?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네. 왜 시민단체 경력을 갑자기 공무원 호봉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예.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대략 뭐 13,000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100인 이상, 뭐 1년 이상, 뭐 이런 뭐 여러 뭐 규정도 얘기하던데요. 예,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민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 분야를 개방할 수 있는 거죠. 그 개방할 때 그 분야의 민간 그 뭐 또 시민단체 활동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면 특정할 수가 있죠. 호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회 보좌관을 1년 하나, 20년 하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사급 매도봉 해갖고 딱 그냥 고정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개방직을 늘릴 때 그 직을 특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건 좋은데 그 분야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채용의 인센티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호봉으로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은 호복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시민단체한테 이걸 준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국은 시민단체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챙겨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예. 이렇게밖에 더 보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걸 달리 해석하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좀 공청회랄지 어떤 그런 절차를 근데- 거쳐서 좀 갔으면 어쩌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 직종에 근무했던 분들은 호봉을 인정을 한 건데 예.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했던 이분들이 비동일 분야로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을 했던 분이 이제 꼭 환경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여성부에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자, 차별을 시정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 분야에서 일했던 것은 100% 이내로 인정을 했던 거고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 경력도 100% 이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 경력을 했지만 비동일 분야에 또 갈 경우에 예. 70% 호봉을 인정해 주자라는 예. 개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경천 동지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대목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전문 활동 호봉 합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이제 배려를 해주자 하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요?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YMCA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 정부 부처에 이제 공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 등록이 돼서 예.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꼭 같은 그 환경 분야에서 일했던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환경 운동을 했던 분이 이제 그 월급을 받고 일정하게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B라는 부서에 시민사회 영역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공직에 진출했을 예. 때 그걸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것을 단순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것만으로 공무원으로 변호인이나 채용하는 게 다른 뭐 아니라 박사학위자처럼 전문성을 성을 가진 인정해 걸로 주자. 인정해주자. 네, 그런 예.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체가 아니라 그 비영리 민간 단체의 규정에 입각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인 1년 이상 공익 활동 그다음에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반대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할 것. 예. 그래서 정당 예를 들어서 뭐 정당에 있거나 이런 포함되지 않은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공직으로 갈 경우에 그런 것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분야, 예, 자기 예. 분야가 아니어도 인정해 주자라는 알겠습니다. 취지입니다. 예, 예. 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을 해주십시오. 오늘 10일 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사전에 각보 없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제 지명을 해서 바로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형식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좀 당겨되는 것인지 짧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담겨진 메시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 함축하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 두 축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예. 관련된 문제, 그다음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나 이런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청사진을 밝히고 격이 없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형태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뭐 주문 사항 있으세요? 아니, 주문사항은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곤란한 답변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다른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예.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양보할 만큼 서로 다 양보해서 이만큼이 왔는데 그 다음에 접점이 이루어졌을 때 예, 예. 어떻게 양보를 시킬 것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보 카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보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AE는 안 궁금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궁금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글쎄요, 이제 진짜 각본 없이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냥 뭐 몇 마디 말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예. 그다음에 일자리 대통령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일자리 그 상황판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좀 뭔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